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취와 힐링도량 유튜브 불교대학입니다. 금일 한자성어입니다. 사성질생이라. 사성질생, 성질을 죽여야 산다. 재밌지요?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법문 주제는 부부는 이렇게 화합하라. 화합하는 6가지 방법.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 속을 썩인 수많은 사건, 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경전을 읽다 보면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바로 옆에 두고 어찌 그렇게까지 어리석을 수 있었던가 하고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 혹시 신도님들의 신심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까 조심스러우면서도 이런 적나라한 중생들의 못된 모습을 들추어내어 보여주는 것이 현재 우리들을 각성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코산비국의 비구성들 사움 얘기를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코산비국의 한 절에서 경을 가르치는 강사와 율을 가르치는 율사 때문에 전 대중이 두 패로 나뉘어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것도 긴 시간 싸웠습니다. 멀리 떨어져 계셨던 부처님은 소식을 들으시고 시자를 보내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코산비국의 문제 비구성들은 아예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부처님은 먼 길을 걸어 그 절을 전격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의 비구성들을 모아놓고 화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법문이 당시 두 부류의 비구성들에게 한 법문이었지만 요즘의 부부 사이에도 꼭 적용할 수 있는 법문이 되겠다 싶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자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법문은 어떤 경우든지 잘 적용 응용해서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시간, 장소, 대상, 상황을 초월해서 큰 이득이 있습니다. 통도사 일주문 근처 돌기둥에 이성동거 필수화목이란 글이 쓰여 있습니다. 스님들은 각각 모였기 때문에 성이 다릅니다. 부부도 성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삽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스님들의 화합, 화목의 중요성이나 부부의 화합, 화목의 중요성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법문의 바탕은 비록 코산비 비구성들을 위한 것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부부들에게도 적용, 응용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 살 때 화합하는 방법으로 6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요즘의 부부들에게 맞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은 계율, 즉 규칙을 함께 지켜라. 부부가 처음 살림을 꾸려 살 때는 분명히 규칙을 세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몇 시까지는 들어오기로 하자. 또 내가 밥할 테니 그 시간에 너는 청소를 해라. 또 TV 보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다. 또 기상시간은 몇 시이다. 또 일주일에 외식은 몇 번 하자. 등 이러한 공동규칙을 말만으로 하지 말고 종이에 써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공동규칙은 부부가 같이 지켰을 때 화합, 화목은 보장됩니다. 둘째, 의견을 같이 맞추어라. 이건 부처님 말씀입니다. 의견을 같이 맞추어라. 부부는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 때문에 애당초 성격이나 사물을 보는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의견을 나누고 같이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제, 종교생활하는 문제, 생활비를 분배하는 문제, 아기 낳는 문제, 명절 등의 양가집을 방문하는 문제 등입니다. 의견을 맞출 생각은 않고 어느 한쪽에서 밀어붙이거나 일방통행하면 화합, 화목은 물 건너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양, 즉 먹을거리를 똑같이 나누어라. 살다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하는 수가 많습니다. 아이들 핑계대고 상대 배우자의 먹을 몫을 안 챙긴다거나 자기 혼자만 좋아하는 음식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타민 등 영양제도 자기 입에만 톡 털어넣는 수가 있습니다. 음식 끝에 마음 상하는 부부는 화합,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는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라. 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낮에는 떨어져 있어야겠지만 퇴근 후에는 같이 지내는 것이 부부 화합, 화목에 좋습니다. 시골 부부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항상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함께 지냅니다. 그러니 헤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방 쓰고 각집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라. 가까이 지내는 사이일수록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는 더욱 그러합니다. 톡톡 쏘는 말, 까칠한 말, 감정 섞인 말, 시비조의 말, 반욕설, 무시하는 말은 상대를 질리게 합니다. 부부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자비롭게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말 때문에 둘 사이가 깨집니다. 여섯째는 상대의 뜻을 존중하라. 부부 사이는 상대가 아무리 허접한 말을 하더라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상대의 뜻을 존중하는 일이 됩니다. 상대의 뜻을 존중했을 때 상대는 배우자를 믿고 의지합니다. 부부는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야 합니다. 그러면 화합, 화목은 저절로 됩니다. 이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화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화합이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이 부부 생활에 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혼부부,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많이 보도록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 살 때 화합하는 방법 6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같은 규칙을 함께 지켜라. 둘째, 의견을 같이 맞추어라. 셋째, 먹을거리를 똑같이 나누라. 넷째,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라. 다섯째, 항상 서로 자비롭게 말하라. 여섯째, 상대의 뜻을 존중하라. 제가 아주 오래 고민한 본문 주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요즘은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생방송과 재방송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초기화하면 커뮤니티에 재방송 영상물이 올려져 있습니다. 꼭 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3년 정진 무문관이 있는 이곳 무일선언에서는 33m 동해안 최대 와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동참하신 분들께는 큰 공덕비에 이름을 새겨 드리겠습니다. 큰 가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월 음력 보름 방생 뷔페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 저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지리산 치유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인 멤버십 회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학안음사에서는 목요일 저녁반 오프라인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